동양의 문학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이 되겠습니다. 왜 푸른 산중에 사느냐고 물어봐도 대답 없이 빙그레 웃으니 마음이 한가롭다.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우연히 떠나가니 인간 세상이 아는 별천지 있다네. 200산중 문답에서입니다. 한폭 화선지 위에 산소라를 그린다. 검은 목으로 새긴 단아한 정신과 여백의 자유로 완성되는 세계. 동양의 문학은 글자로 그려내는 그림과 같다.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묵향처럼 번져오는 조화로운 미, 한가로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홀연히 인간 세계를 벗어나 있는 나를 발견한다. 풀벌레. 배짱이는 울고 메뚜기는 뛰노는데 임을 못 배우니 애타는 이내 마음. 뵙게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이 마음 놓으련만. 저 건너 남산에 올라가 고사리나 캐어볼까. 임을 못 배우니 애타는 이내 마음. 뵙게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이 마음 기쁘련만. 저 건너 남산에 올라 고비나 캐어볼까. 임을 못 배우니 애타는 이내 마음. 뵙게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이 마음 편해지련만. 임을 그리는 마음을 병렬 반복적으로 메뚜기, 배짱이, 고사리, 고비를 표현했습니다. 풀벌레는 부인이 멀리 떠나가 있는 남편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남편과 이별한 사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병력이나 부역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와 풀벌레도 즐거이 노래하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니 시림을 견딜 수 없어 남산에 올라 나무를 캐며 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을 진솔하게 그렸습니다. 시경의 시들이 대개 4구를 주로 하여 6구나 8구 등 짝수의 구로 구성되는데 이 시는 7구를 하나의 연으로 구성하고 있어 특이한 시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풀벌레의 표현 방식은 이 작품의 제목인 풀벌레가 시적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배짱이, 메뚜기, 고사리, 고비와 동등하게 계절감을 알리는 소재일 뿐입니다. 헤어져 있는 임을 기다리며 인계의 신 곳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을 진솔하게 그렸다고 본다면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직서법의 방법을 쓴 것이어서 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풀벌레 등의 시적 상관문을 통해서 그의 연상되는 자신의 내면을 읊었다고 본다면 먼저 객관적 사물을 노래하고 이어서 연상되는 정서를 표현한 것이어서 흥에 해당하게 됩니다. 시경의 작품 분류는 시경은 주나라 때부터 춘추 시대 초기까지 민요 305편이 실려있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입니다. 시경의 작품들은 내용과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풍, 아, 송으로 나눠집니다. 풍은 각 지방 민요 가이고 아는 연향이나 조회 때 쓰인 조정의 악가이며 송은 조상의 공덕을 찬송한 송가입니다. 풀벌레, 복숭아나무, 관저는 모두 내용상 풍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비, 부, 흥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는 사실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직섭의 방법이고 비는 한 사물로서
다른 사물에 주는 비유의 방법이며 흥은 먼저 객관적 사물인 대상을 노래하고 이어서 그에 따른 정서 표현과 주제 서술을 하는 가탁이나 우언의 방법입니다. 풀벌레 갈래는 고체시고 성격은 민요적 서정적 시고 어조는 소박하고 진솔하며 애상적인 어조입니다. 형식은 3년으로 이어진 사언 고시가 되겠습니다. 제재는 풀벌레 울음소리고 주제는 남편을 그리는 여인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출전은 시경이고 작자는 미상입니다. 배짱이는 울고 메뚜기는 뛰노는데 님을 못 배우니 애타는 이내 마음 100개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이 마음 놓으련만 저 건너 남산에 올라가 고사리나 캐어볼까 님을 못 배우니 애타는 이 마음 100개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이 마음 기쁘련만 저 건너 남산에 올라 고비나 캐어볼까 님을 못 배우니 애타는 이 내 마음 100개만 된다면 만나게만 된다면 이 마음 편해지련만. 두 번째 작품은 관저가 되겠습니다. 관저는 고체시로서 성격은 민요적 서정적 시이고 어조는 소박하고 진솔한 어조고 형식은 5연으로 된 사언 고시가 되겠습니다. 제재는 군조와 숙녀의 사랑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자와 숙녀의 사랑. 주제는 남녀간의 지순한 사랑이고 출전은 시경의 주남편입니다. 작자 역시 미상입니다. 노래하는 한 쌍의 물소리. 황하의 물가에 노는구나. 얌전하고 조용한 아가씨는 덕 높은 군자의 조군 짝일래나.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잡고 품이 있고 얌전한 아가씨를 자나깨나 생각하네. 생각해도 얻지 못하니 자나깨나 또 생각하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네.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뜯으며 얌전하고 아리따운 아가씨를 금술 좋게 사귀네.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가려내고 얌전하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풍악을 울리며 즐기네. 작품 한눈에 보기. 아름다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고 자나깨나 구함은 잠 못 이름을 나타내며 아가씨를 사귀면 풍악 울리며 즐기는 내용입니다. 이의 핵심은 관저는 시적 화자인 어느 청년이 그윽하고 아름다운 숙녀를 연모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청춘 남녀의 건강하고 애틋한 사랑을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그리고 있는 이 시는 풀벌레와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꽃을 따서 삶은 숙녀의 모습은 생활의 현장에서 일하는 서민 여성의 그것이며 시적 화사가 꿈꾸는 바도 또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소망을 소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유교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 시가 어떤 이념으로 바라보든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작품 탐구. 관제에 나타난 반복적 표현의 역할. 이 시에서는 숙녀와 연꽃이라는 소재를 매 연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의 분위기를 돋구는 구실을 합니다. 시의 음악적 속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율동은 반복에서 오는데 이 시에서 바로 숙녀와 연꽃이라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시적 구조에서 일정한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시적 주인공들인 두 남녀의 사랑이 무르익고 그들의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숙녀와 연꽃의 반복을 통해 점차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료 시경에 대해서 시경은 기원전 10세기부터 6세기경을 말합니다. 정의는 시경은 주역과 함께 상경으로 풀리는 유격 경전이 되겠습니다. 시경, 서경, 주역, 상경이죠. 형식은 대개 1구 4자, 4구 1장의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북방에서 생긴 문학이고 단편시입니다. 실생활에 따른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고대 연합문학, 여루문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박, 진솔, 평이한 생활문학이고 현실적입니다. 현실 반영, 현실 비판, 사원시의 시조이고 중국 문학의 서정화를 주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기거래사가 되겠습니다. 기거래사. 갈래는 사부 형식이고 성격은 전원적, 낭만적. 오전은 우문과 산문이 합쳐진 낭송체입니다. 제재는 전원의 삶이고 주제는 자연으로 돌아가 정원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내용이고 출전은 고문진보가 되겠습니다. 작자는 도연명이고 365년에서 427년 남부조 때의 문인 관료 사원체 9편과 당시 유행하던 오원체 47편을 남겼는데 당나라 이후 6조 최고의 시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작은 귀결의사입니다. 돌아가자. 전원에 장차 무투로 하려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돌아가자. 전원에 장차 묵으려 하거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이미 스스로 마음으로서 몸에 사역하였느니 어찌 근심하여 홀로 슬퍼할 것이 있으랴. 지난 일은 고칠 수 없음을 깨달아 장래에는 쫓아서 틀리지 않을 것을 알았노라. 실로 길을 미하였으나 그리 멀지는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옳고 이제부터는 걸렀음을 알겠더라. 배는 흔들려 가볍게 드노이고 발음은 옷자락을 나리누나. 나그네에게 앞길을 물어서 가니 새벽빛이 희미한 것이 안쓰러워라. 이에 처마를 쳐다보고 기쁜 마음으로 내 집으로 달려간다. 동복은 기꺼이 맞이하고 어린 아들은 문에서 기다린다. 상경은 거칠어지고 송국은 아직도 남았구나. 어린 것들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니 술이 통에 찼다. 단주와 술잔을 잡아당겨 스스로 잔지를 하고 정원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얼굴에 기쁜 표정을 드러냈다. 남창에 기대어 태연히 앉았으니 무릎을 용납할 만한 작은 방이지만 편안기만 하더라. 정원은 날로 거칠어도 언제나 아치 있는 전망을 이루고 있고 문은 달아 놓았지만 늘 닫힌 채 그대로다. 지팡이로 늙은 몸을 붙들어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쉬고 때로 머리를 높이 들어 자유로이 근방을 둘러본다. 구름은 무신이 산골짜 굴속을 돌아 나오고 새는 날아다 지쳐서 다시 산으로 돌아올 줄 아는구나. 일광은 옅은 어둠에 가리면서 장차 서쪽으로 기울어 오는데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그 주위를 맴돈다. 돌아가야지. 청건 때 교제를 쉬고 노는 것을 끊으리라. 세상과 너와는 서로 잊어버리자. 다시 수레에 올라 무엇을 구할 것이냐. 친척의 정화를 즐겨 듣고 금서를 즐기며 우수를 녹이리라. 여기서 금서는 음악과 독서를 말합니다. 농사꾼은 나에게 봄이 닥친 것을 알린다. 장차 소주의 일을 놔야 하겠구나. 혹은 수레를 타고 혹은 또 배를 저 구불구불한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고 또는 높고 낮은 오르막길을 언덕을 지나서 산수의 경치를 즐기리. 나무들은 흐드러지게 생기가 돋아 꽃이 피려하고 꽃은 펑펑 솟아 물이 넘쳐 흐른다. 만물은 때를 얻어 즐기는데 나의 생명은 갈수록 끝이
남을 느끼게 되는구나. 끝났구나. 형체를 세상에 붙임이 다시 몇 때나 되겠는가. 어찌 마음에 맡겨놓고 머무는 것을 자연에 맡기겠는가. 어찌 황황히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 부귀는 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성국은 기약하지 못하리라. 좋은 시절 알아서 혼자서 가고 혹은 지팡이를 세워 밭에 김 메고 흙을 복도돈다. 동쪽 언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청류에 임하여 시를 짓는다. 얼마 동안 자연의 조화를 따르다가 마침내 돌아가면 되는 것이 천명을 즐기면 그만이었는지 무엇을 의심하랴. 제1장은 관리 생활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가는 신경을 그렸고, 제2장은 그리운 고향집에 도착하여 자녀들의 영접을 받는 기쁨을 그렸습니다. 제3장은 세속과 절연을 선언하고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그렸고, 제4장은 전원 속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기골에서는 작가의 평택혈령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느낀 것을 읊은 것이며, 작가는 군 장관이 의거를 갖추고 찾아와 배하라자 분개하여 너댓 쌀 봉급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향리의 소인에게 절을 해야 하냐 하고 그날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의 기계를 나타내는 이 일화와 함께 세속과 결별하기를 선언한 작품은 4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다른 가군을 밟고 있습니다. 제목인 기걸에 사는 돌아가자는 뜻으로 글 가운데 두 번 쓰여 그로써 제목을 삼았습니다. 기걸에서와 진태. 기걸의 모티브는 동양 문학에서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걸에는 도피지만 완전한 도피는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손을 끊고 홀로 세계의 잠김을 표방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강과 현실의 두 세계의 다리를 걸쳤던 것입니다. 대개 기거래적 소망의 세계에서는 시간은 태평성대이고 공간은 강호산수이며 세월은 사시가절이고 지배적인 정서는 향수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안빈낙도 곧 빈천의 이상화를 통해 문학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이상화의 정도에 따라서 빈천의 이념인 강호로부터 빈천의 현신인 전월의 양극당 사이에서 일종의 수직의 스펙트럼을 이룹니다. 사부. 부는 원래 시경 6의 중의 하나로 직서법을 사용한 일종의 운문이지만 나중에는 산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부는 초사의 표현기법에 들어졌으며 그러한 초사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한나라 때의 가사를 일반적으로 사부라고 부릅니다. 결국 사부란 초사와 부를 합쳐서 만든 명칭으로 한나라 때 유행하던 문학 양식을 가리킵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대개 서정적인 이소 형식에서 시작하여 점차 산문체의 장편으로 발전하며 그 뒤로 점점 서정적인 단편 혹은 사물을 읊은 소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소체부, 산문체 장편, 서정적 소부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산중문답. 갈래는 큰 채시고 성격은 서정적이며 이상적, 낭만적, 탈속적입니다. 형식은 실언절구고 제재는 산속의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제는 세속을 벗어나 자연 속의 한가로움, 출전은 이태백 전집입니다. 작자 이백은 701년에서 762년 두보와 함께 이두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며 시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작품은 분류보주 이태백 시와 이태백 전집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산중문답. 왜 푸른 산중에 사느냐고 물어봐도 대답 없이 빙그레 웃으니 마음이 한가롭다.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묘연히 떠나가니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에 있다네. 이백은 두보와 함께 이두로 나란히 커지는 중국 최대의 시인으로 시선으로 불립니다. 1100편의 작품이 현존하며 후대에 편한 분류보주 이태백시와 이태백 전집 등이 전합니다. 그의 생애는 분명하지 못한 점이 많아 생년을 비롯하여 상당한 부분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역의 호상이었다 하여 어린 시절에 총나라에서 보냈다고 하고 젊어서 도교에 심취하여 산중에서 지낸 적도 많았는데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환상성은 대부분 도교적 발상에 의한 것이며 산중은 그의 시적 세계의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현정의 부름을 받고 궁정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가정에 정착한 적은 드물었고 대개 그의 생애는 방랑으로 시작하여 방랑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방랑은 단순한 방랑이 아니라 정신의 자유를 찾는 대붕의 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본질은 세속을 높이 비상하는 대붕, 꿈과 정열에 사는 늠름한 로맨티스트에 있었다는 것이다. 술에 취해 강물 속의 달을 잡으려다가 익사하였다는 전설 또한 그의 기질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현실사회나 국가에 대한 강한 관심이 있었고 인생의 우수와 정막에 대한 절실한 응시가 있었습니다. 성당, 당나라의 문학사를 그의 융성 단계로 보아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의 4단계로 나눌 때 그 둘째 단계의 기상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한편으로 인간시대 자신에 대한 커다란 기계와 자부에 불타지만 다른 한편 부패하고 더러운 현실에 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의 기쁨에 정면으로 대하면서도 망고의 우수를 언제나 마음속에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승의 부분에서는 산중생활에 대한 자문자답, 삶의 모습에 대한 자기 확신, 진정한 자유 평화를 나타냈고 전결 부분에서는 탈속적 이상형의 형상화를 한 것이고 이상 세계를 전개해서 세속과의 완전한 결별을 표현했습니다. 산중 문답은 문답 형식을 통해서 세속의 번거로움을 초월하여 자유와 이상을 만끽하여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동양적인 이상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세계는 어떠한 구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작가의 자유분방한 성격과 낭만적인 생활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고 함축된 시어를 사용해야 하는 절구의 특성을 따르면서 작가가 내면 세계에 끊임없이 펼쳐 보이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곧 세계에 대한 미련의 여부를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확인하고 말없는 미소로서 세속과 완전히 결별이란 답변을 대신하며 복숭아꽃을 통해 일생 동안 꿈꾸었던 신선의 세계를 그려내어 그 속에 자유와 낭만을 만끽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1, 2, 4, 9의 마지막 글자인 산, 한, 가는 운자들입니다. 탈속적 공간 도원경 산중 문답에 나오는 복숭아꽃은 탈속의 상징적 제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도잠의 도화 원기에 복숭아꽃 피는 아름다운 곳이란 말로 속세를 떠난 이상형을 뜻하는 도원경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부가 무리로 복숭아꽃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향기에 제 꽃잎을 따라 가다 보니 문득 앞이 커다란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계곡 밑으로 작은 동굴이 뚫려 있었다.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니 벼랑과 확 트인 밝은 세상이 나타났는데 그곳에 끝없이 너른 땅과 풍요로운 마을 등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부는 너무 신기한 나머지 그 사실을 즉시 고을태수에게 고하였다. 그러나 그 고를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 고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도원경은 이야기로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백과 두보를 비교해 보면
이백과 두보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방식과 응시의 양태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두보는 언제나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인간 속에 침잠하는 경향을 띈 데 비해 이백은 오히려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비상하려는 경향을 띄었습니다. 두보의 오원율시에 대하여 이백은 악보 7원 절구를 장기로 합니다. 이백은 시선이고 호방하고 폐일하고 도교적이고 기족적이고 초월적이고 낭만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두보는 시성으로 불리며 도누하고 인자하고 유교적이고 평민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당대 현실을 개탄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산중문답. 왜 산중에 사느냐고 물어봐도 대답 없이 빙그레 웃으니 마음이 한가롭다.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묘연히 떠나가니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에 있다네. 문이 하사서 벽산 소위 부답 심자한 도화유소 묘연거 별류천지 비인간. 문이 하사서 벽산 소위 부답 심자한 도화유수 묘연거 별류천지 비인간. 감사합니다.